오늘은 못 나가. 명절 아침 시댁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민정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붉은 반점이 생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이 부족하면 망신이라고 했으니까요. 34살의 민정은 결혼 6년차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시댁 식구들의 시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이 출근하면 설거지와 청소를 했지요. 점심은 혼자 대충 먹고 저녁엔 다시 온 가족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친정은 차로 30분 거리였지만 민정에겐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친정 가려면 집안일 다 끝내고 가야지.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규칙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더 심했지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 접대를 하고 설거지까지 마쳐야 겨우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녁이었고 결국 다음날 아침에야 친정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민정의 엄마는 전화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민정아, 올해는 명절 당일에 올 수 있니? 엄마 미안해. 올해도 좀 늦을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한숨 소리. 민정은 그 소리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습니다. 민정은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전을 부쳐놓고 아침상까지 준비해 두었지요. 덕담만 나누고 바로 출발하면 10시엔 친정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약과도 샀습니다. 이번엔 꼭 아침에 갈 거야. 민정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명절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친정 갔다 올게요. 민정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티 안 나게 눈살을 찌푸렸지요. 벌써? 설거지는? 어젯밤에 다 해놨어요. 저녁 전에 돌아올게요. 민정은 재빨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신발장 앞에서 멈춰섰지요.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분명 어제 여기 놔뒀는데 흰색 운동화가 사라졌습니다. 민정은 신발장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없었지요. 어머니, 혹시 제 운동화 보셨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 너무 더러워서 빨았어. 아직 안 말랐을걸? 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빨래. 언제 하신 거예요? 아까 새벽에. 보니까 때가 많이 탔더라고. 며느리 신발이 지저분하면 우리 체면이 서나.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정의 운동화는 일주일 전에 빨았습니다. 더러울 리 없었지요. 게다가 명절 아침 새벽에 누가 신발을 빨릴까? 다른 신발 신고 가면 안 돼요? 명절에 슬리퍼 신고 친정 가려고? 그게 말이 되니?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마르나요? 글쎄, 날씨가 추워서 모르겠네. 오늘은 힘들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았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눈이 부어서 시댁 식구들에게 또 뭐라고 들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지요. 엄마, 운동화 정말 빨았어? 당연히 빨았지. 빨래 건조대 보면 있어. 근데 굳이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가 낮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럴 때 부려먹는 거야. 명절에 친정만 가려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집 일이 먼저야. 운동화 빨아버리면 못 나가잖아. 저녁쯤 마르면 그때 가라고 해. 엄마 진짜. 그래도 친정인데. 내가 시집 가봐. 며느리 자리가 어딘지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정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요.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다행히 방금 대화가 저장되어 있었지요. 민정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운동화 빨아버리면 못 나가잖아. 민정은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2025년 명절 마이너스 운동화 사건. 시간 오전 9시 20분. 장소 시댁 화장실. 내용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운동화를 빨아 친정 방문 방해. 증거 녹음 파일. 민정은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지요. 이제부터는 다 기록할 거야. 민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녁에 갈게요. 대신 오늘 집안일 좀 도와드릴게요.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가 철이 들었어. 집안일이 먼저지. 민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증거. 하나도 빠짐없이 모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걸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접시를 헹구는 물소리만이 조용한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민정의 핸드폰 화면엔 새로운 폴더가 생겨났습니다. 이름은 증거였습니다. 챕터 2. 며느리 돈은 내 돈 빨대 가족의 민낯. 운동화 사건 이후 민정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댁 일을 했고 여전히 남편은 무심했지요. 하지만 민정의 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댁은 늘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요. 민정아, 친정아버지 생신이니까 10만 원만 보태라. 시동생 취업 축하 선물로 20만 원 정도. 명절 세뱃돈 준비해야지. 우리 집안은 원래 후하게 주거든. 민정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하지만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인 민정의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아직 사회초년생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준혁이가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지. 시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전세라도 얻으려면 최소 2억은 필요한데요. 시동생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5천 낼 테니까 형이 5천 보태. 그럼 1억 되잖아.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민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요. 어머니, 5천만 원은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유 없긴. 너희 둘이 버는데 돈이 얼마야? 동생 결혼인데 그것도 못 해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형, 나중에 갚을게. 제발. 준혁이 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의 남편 재훈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재훈아, 내 생각은 어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도 동생 결혼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민정의 시선을 피했지요. 결국 5천만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민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2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돈 정말 주는 거야? 형이니까 도와줘야지. 우리 부모님도 원하시고. 그럼 우리 애들 학원비는? 줄이면 되잖아. 애들 학원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 있어?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의 결혼 비용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결혼식장이 생각보다 비싸네. 3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해.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5천을 드렸잖아요. 그건 집 전세금이고 결혼식은 따로지. 큰 집에서 3천, 우리가 3천 내면 딱 맞아. 민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려워요. 저희도 대출이 있어서. 대출? 너희가 무슨 대출이 있어? 맞벌이 하면서?
집 대출이요. 아직 8천만 원 남았어요. 그거야 천천히 갚으면 되지. 동생 결혼은 지금이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정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을 내면 적금을 다 깨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해. 우리도 살아야지. 재훈은 대답 대신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잠깐만 다녀올게. 그날 이후 재훈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남편의 방식이라는 걸요. 갈등이 생기면 도망가고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것. 그러면 결국 민정이 굴복한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냉장고가 비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반찬이 없었지요. 민정은 친정에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보탤 때 친정에서 3천을 빌렸으니까요. 민정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쪽에 남편의 골프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 세트였지요. 옷장엔 한 번도 입지 않은 명품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골프채를 중고 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200만 원에 팔렸지요. 명품 재킷도 팔았습니다. 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장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샀지요. 이틀 후 재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 골프채 어디 갔어? 재훈이 짐을 풀다 말고 물었습니다. 팔았어. 민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왜? 당신이 생활비를 안 줘서. 애들 밥 먹여야지.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 거잖아. 내가 무슨 권리로. 부부 공동 재산이야. 그리고 당신 옷도 팔았어. 미쳤어? 그게 얼만데? 350만 원 받았어. 애들 이번 달 학원비랑 생활비로 썼어.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요. 엄마, 민정이가 내 물건 팔아버렸어요. 골프채랑 옷까지.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1시간 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물건을 함부로 파?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어요. 생활비? 재훈이가 월급 받잖아.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생활비도 안 주시고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동생 결혼 도와주기 싫다고 남편한테 대들었다며?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요. 사는 건 다 사는 거야. 며느리가 돈 욕심이 그렇게 많으면 어떡해.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게 먼저지. 그럼 저희 아이들은요? 애들이야 굶으면 안 죽어. 근데 동생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이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민정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빚이 있어요. 대출 갚아야 하고 애들 키워야 하고.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빚? 그거야 며느리가 벌어서 갚으면 되지. 넌 직장 다니잖아. 제 월급은 저희 집 대출 갚는데 다 들어가요. 그럼 내 친정에서 받으면 되잖아. 외동딸이면 재산 많이 받을 거 아냐? 민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가져다주는 존재. 필요할 때 짜내면 되는 지갑. 민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못 도와드려요. 죄송합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재훈아, 내 마누라 좀 봐. 재훈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냐? 민정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뭐야? 일주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건 엄마가 화내셔서. 당신 엄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지요.
2025년 2월 마이너스 시동생 결혼 자금 요구. 전세금 5천만 원 교육비 적금 해지.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요구 거부 후 남편 가출. 남편 생활비 중단 기간 7일. 판매 물품 골프채 200만 원, 재킷 150만 원. 시어머니 발언 며느리가 돈 욕심이 많다. 빚은 며느리가 벌어서 갚으면 된다. 민정은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결론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지갑이다.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빨대였지요.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기록은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 이 기록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민정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선 재훈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를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다시 핸드폰을 켰지요. 증거 폴더에 오늘 날짜로 새 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골프채 사건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정을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지요. 재훈은 여전히 집과 회사를 오갈 뿐 민정과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정은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예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를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첫째 지우가 동생을 원했고 민정도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2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계속 임신이 안 돼서요. 괜찮은 건가요? 일단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조심하시고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민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요즘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하지만 아이는 둘의 일이니까요. 여보, 나 임신했어. 재훈은 핸드폰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응.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재훈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말씀드려야겠다. 민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은 초기니까 좀 기다리자. 안정되면 그때 말하고. 왜? 좋은 소식인데. 유산할 수도 있잖아. 초기엔 조심해야 돼.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임신했다며? 축하한다. 민정은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몸조리 잘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번엔 손자겠네. 전화를 끊고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바란다는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임신 8주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통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피가 보였지요. 여보, 여보. 민정은 재훈을 깨웠습니다. 피가 나와.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재훈은 황급히 옷을 입고 민정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아 심박동이 없네요. 민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류 유산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멀어졌습니다. 민정은 그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재훈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정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지요.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걱정하시더라. 민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많이 아프지? 네. 그래도 젊으니까 금방 나을 거야. 다시 임신하면 되지.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몸이 좀 약한 것 같아. 임신도 잘 안 되고 유산도 하고. 민정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안 했어? 몸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요.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요즘 여자들이 너무 마르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런다더라.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병원 예약했어. 금요일 오후 3시. 네? 무슨 병원이요? 산부인과. 내 몸 정밀 검사 받아야지.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왜 유산했는지. 어머니,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2년 동안 임신 안 됐잖아. 검사 받아봐.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요일 민정은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2년 동안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겨우 했는데 유산했고요. 문제가 있는 건지 검사 좀 해주세요. 의사는 민정을 봤습니다. 환자분, 이전에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남편분도 함께 검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난임은 부부가 함께 확인해야 하거든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들은 문제 없어요. 건강해요. 며느리만 검사하면 돼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난임의 경우 남성 요인이 30에서 40%예요. 함께 검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괜찮으니까 며느리만 봐주세요. 민정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모든 걸 다 했지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으세요. 자궁도 건강하고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편분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의사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정은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검사 받자. 의사 선생님이 둘 다 받아야 한다고 했어. 재훈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문제 없어.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귀찮게 왜 그래? 넌 검사 받았잖아. 내가 이상 없대. 그러니까 당신도. 됐어. 나는 안 받아. 재훈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정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검사 받았는데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재훈이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훈이는 건강해. 검사 필요 없어.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부부가 다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뭘 알아?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튼튼했어. 감기도 안 걸리고.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민정은 결국 혼자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재훈 몰래 그의 정액 검사를 의뢰했지요. 쉽지 않았지만 방법을 찾았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자 운동성이 많이 낮네요. 정상 범위의 30% 수준입니다. 의사가 검사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난임 치료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정은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정은 재훈에게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검사 결과야.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왜 이런 짓을 해? 우리 아이를 가지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야? 재훈은 결과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어? 민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딴 거 믿으라고? 병원 가서 다시 받아봐. 결과는 똑같을 거야. 재훈은 대답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재훈이 검사 결과 나왔어요. 뭐? 재훈이는 검사 안 받았는데? 제가 받게 했어요. 정자 운동성에 문제가 있대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재훈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아니라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을 리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원 결과예요. 직접 보시겠어요? 내가 조작한 거 아냐? 내 잘못을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민정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아니면 뭐야? 우리 재훈이가 문제 있을 리 없어. 내 몸이 문제인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넌 원래 마르고 약해 보였어. 임신도 잘 안 되고 유산도 하고. 다 내 탓이지. 민정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같이 가요.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으시면. 안 가. 그런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툭. 가슴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지만 선명한 소리였지요. 민정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잘못이 없어도 죄인 취급을 받고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들 편 들기였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2025년 3월 마이너스 유산 및 검사 사건. 임신 8주 계류 유산. 시어머니 발언 내 몸이 약해서 그렇다. 민정 검사 결과 이상 없음. 남편 검사 결과 정자 운동성 30% 수준. 시어머니 반응 우리 아들이 문제 있을 리 없어 내가 조작했다. 결론 진실보다 아들이 우선. 민정은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민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 자신을 지키는 일은 이제 자신이 할 거라고. 민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명함이 들어있었지요. 친구가 준 명함이었습니다. 혹시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은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아직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걸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끝나고 무언가 시작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변호사 명함을 저장한 후 민정의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 무언가 준비되고 있었지요. 민정은 매일 기록했습니다. 시댁의 요구, 남편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말. 모든 것을 날짜와 시간과 함께 남겼습니다. 증거 폴더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라며 가족 외식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고깃집이었지요. 민정은 지우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시어머니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불판 옆자리였지요. 민정은 알았습니다. 오늘도 자신이 고기를 구워야 한다는 걸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갈비 3인분, 된장찌개 2, 냉면 3. 고기가 나왔습니다. 민정은 집게를 들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식탁을 채웠지요. 민정아, 이거 익었어. 접시에 담아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정은 고기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시아버지 앞에 놓았지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시아버지는 고기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민정은 계속 고기를 구웠습니다. 익으면 담고 담으면 또 구웠지요. 3인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갈비 2인분 더. 시동생 준혁이 손을 들어 주문했습니다. 고기가 또 나왔습니다. 민정은 다시 집게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 냉면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재훈. 3그릇이었지요. 민정은 고기를 뒤집으며 냉면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도 배고파. 옆에서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기 다 구우면 먹자. 민정이 속삭였습니다. 2인분도 금방 동났습니다. 민정은 한 점도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굽기만 했지요. 저기요, 냉면 하나 더 주세요. 민정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냉면? 지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저랑 지우 먹으려고요. 에이, 남은 고기랑 밥 먹으면 되지. 냉면까지 시키면 돈 아깝잖아. 민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먹고 싶어서요. 냉면이 나왔습니다. 민정은 젓가락을 들었지요. 시원한 육수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엄마 맛있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다. 민정은 지우에게 면을 잘라줬습니다. 민정아, 지우랑 나눠 먹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정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지요. 왜요? 다들 한 그릇씩 드셨잖아요. 애가 먹으려면 모자라잖아. 그럼 지우 것도 하나 더 시키면 되죠. 민정은 다시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냉면 하나 더요. 그리고 갈비 2인분 추가하고 포장도 부탁드려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이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배고파서요. 고기 한 점도 못 먹었으니까. 민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포장은 왜?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저도 고기 먹고 싶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민정아.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알아요. 그래서 축하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데 먹어야 하지 않나요? 민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냉면을 먹었습니다. 지우도 자기 그릇을 받았지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계산은 시아버지가 했습니다. 민정은 포장된 고기를 들고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이 말했습니다. 오늘 왜 그랬어? 엄마 기분 상하셨잖아. 당신은 왜 항상 엄마 기분만 신경 써? 그게 무슨... 나는? 내 기분은 중요하지 않아?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정은 지우를 재우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워드 파일을 열었지요. 민정의 원칙 3가지. 민정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 명절과 제사. 앞으로 명절 음식 준비는 시댁 여성들이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몫만 하겠습니다. 전체를 혼자 준비하지 않습니다. 친정 방문은 명절 당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2. 경제적 요구. 앞으로 시댁의 경제적 요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재정은 저희 부부가 결정합니다. 시댁 행사 비용은 각자 형편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상호 존중.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는 언행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가족의 구성원이며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민정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지요. 박씨 일가라는 이름의 방이었습니다. 민정은 작성한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앞으로 이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 폴더를 열었습니다. 운동화 사건 때 녹음한 파일이 있었지요. 민정은 그 파일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음성 파일 2025년 명절 mp3 그리고 메시지를 추가했습니다. 이건 제가 녹음한 겁니다.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전송.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2분 후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신우이 지선 언니, 이게 진짜예요? 신우이 지의 엄마가 정말 이런 말을 했어요? 시동생 준혁 형수님. 이거. 민정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지요. 10분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5통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지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신우이 지혜 언니,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할 말 없으시대요.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신 줄. 미안해요. 신우이 지선 저도요.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니라고. 언니도 사람인데 이건 너무하다고. 민정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시동생 준혁 형수님 전세금이랑 결혼 비용.
저 형한테 갚을게요. 시간 걸리겠지만 꼭 갚겠습니다. 죄송해요. 민정은 답장을 쳤습니다. 민정 괜찮아요. 다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재훈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미안해. 내가 너무 모른 척했어. 민정은 남편을 봤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달라질게. 엄마한테도 말할게. 너 힘들게 하지 말라고.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지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내가 좀 심했다. 미안하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과는 했습니다. 민정은 답장을 쳤습니다. 민정,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걸요. 증거를 모으고 원칙을 세우고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제 판은 바뀌었습니다. 민정이 깐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 위에서 민정은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지요. 민정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명함은 아직 서랍에 있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민정은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새 문서가 떴습니다. 민정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원칙을 세운 후 민정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함부로 요구하지 않았지요. 시누이들은 민정에게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재훈도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고 시댁 모임에서 민정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의 큰 명절이었지요. 제사와 차례, 친척 방문까지. 며느리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이번 추석엔 제사 음식 다 너희가 준비해라. 네? 왜요? 나도 나이 들었어. 힘들어. 큰 집에서 해야지. 민정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희만 하기엔 너무 많아요. 30명 넘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지. 일주일 전부터 해. 일주일씩이나요? 제사가 그런 거야.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재훈이랑 상의하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민정은 재훈을 불렀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번 제사 음식 우리 보고 다 하래. 재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부? 그건 너무 많은데. 맞아. 나 혼자는 못해. 그럼 어떡하지?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절에서 합동제사 모시자. 뭐? 요즘 다들 그렇게 해. 절에서 제사 지내주고 우리는 그냥 참석만 하는 거야. 재훈은 난감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동의하실까? 동의 안 하시면 우리끼리라도 하자. 나 정말 못해. 작년처럼은 안 돼.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다음 날 재훈은 시댁에 갔습니다. 민정도 함께였지요.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번 제사요, 절에서 합동으로 모시려고 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절에서 제사를 지내준대요. 우리는 참석만 하면 되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사는 집에서 모시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힘으로는 30명 제사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잖아. 일주일 동안 일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직장인이에요.
직장? 명절엔 쉬잖아. 명절 휴가는 쉬려고 있는 거예요. 일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민정의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훈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민정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다들 간소화해요. 절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내가 장남인데 장남이 제사를 포기하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절이라. 그것도 조상님을 모시는 방법이긴 하지. 아버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어. 솔직히 힘들었잖아. 작년에도 당신 허리 아파서 고생했고.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정이 덧붙였습니다. 절에서 하면 모두가 편해요. 어머니, 아버지도 쉬실 수 있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찜찜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알아놔봐. 어디서 하는지. 시아버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정은 집으로 돌아와 절에 연락했습니다. 합동 제사 비용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제사 진행까지 모두 포함이었지요. 생각보다 괜찮네.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치? 돈으로 환산하면 훨씬 저렴해. 재료비, 시간, 노동 다 계산하면.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절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내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절의 제사실은 깨끗했습니다. 제단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스님이 경을 읽었습니다. 절을 올리세요. 스님의 안내에 따라 가족들이 절을 했습니다. 민정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지요. 일주일 동안 부엌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친척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절에서 준비한 음식이었지요.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네.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치? 나도 편하고 좋은데. 식사 후 시누이 지혜가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좋은 방법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도 내년엔 이렇게 할래요. 응, 서로 편한 게 제일 좋지. 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우리 내년에 제주도 여행 가자. 네? 가족 여행이요? 응. 재훈이랑 너, 지우, 그리고 나랑 아버지.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신혼여행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여행 가면 좋잖아. 민정은 기억했습니다. 실제 신혼여행 때도 시어머니가 따라가겠다고 했던 일을요. 그때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셋이서 신혼여행을 다녀왔지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니, 가족여행은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숙소는 각자 따로요. 일정도 각자 하고 싶은 대로요. 뭐? 그럼 같이 가는 의미가 없잖아. 함께 식사는 하되 나머지는 자유롭게요. 우리도 부부끼리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희는 안 갈래요. 죄송해요. 민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너 많이 변했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변했어요. 이제 저도 제 의견을 말할 거예요. 알았어. 내 말대로 하자. 각자 방, 각자 일정. 시어머니는 뜻밖에도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면 의외로 받아들여진다는 걸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옛날 방식을 고집했고 재훈도 때때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편이 되어줬고 시아버지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정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개인이었지요. 그날 밤 민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가을. 오늘 깨달은 것.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다.
나도 쉴 권리가 있고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걸 말했을 때 세상은 생각보다 듣는다. 민정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옆에서 재훈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내가 용기 내줘서. 덕분에 나도 변했어. 민정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 응, 함께.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흘러들었습니다. 민정의 증거 폴더는 이제 열어볼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민정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어서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가벼운 낙상이었지만 병원에 입원하셨지요. 민정은 재훈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검사 결과 나오려면 시간 걸린대. 시어머니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저희가 여기 있을게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래야겠다. 옷도 좀 가져와야 하고. 시어머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시누이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지금 엄마 집에 있어요? 아니, 병원이야. 왜? 언니가 좀 와줬으면 해서요. 급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재훈에게 말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 방에서 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지혜가 작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뭔데? 엄마 옷 가지러 왔다가 서랍에서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민정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계획.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월 마이너스 명절 작전. 운동화 빨아서 친정 못 가게 하기 성공. 며느리는 시댁에 묶어둬야 함. 친정 가는 횟수 줄이기 목표.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2월 마이너스 재정 확보. 준혁 결혼 비용 큰 집에서 5천 빼내기 성공. 결혼식 비용 3천 추가 요구 성공. 합계 8천만 원 확보. 목표 민정 내에서 총 1억 받아내기. 민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3월 마이너스 유산 활용. 민정 유산 며느리 몸 탓하기. 검사 강요해서 비용 부담시키기. 아들 문제 절대 인정 안 함. 며느리 입지 약화 성공. 다음 페이지. 큰아들 빚 상환 계획. 재훈 카드빚 2천만 원 있음 본인도 모름. 민정한테 들키면 안 됨. 조금씩 며느리 돈으로 메우기. 목표 연말까지 완납. 민정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언니. 지혜가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정은 말없이 수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훈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민정이 수첩을 건넸습니다. 재훈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진짜야? 내 엄마 수첩이야. 지혜가 찾았어. 재훈은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몰랐어.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 당신 빚은 알고 있었어? 아니, 나 빚 없어. 엄마가 당신 명의로 카드 만든 것 같아. 확인해봐.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었지요. 2천, 100만 원. 재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언제 만든 거지? 나 이 카드 처음 봐. 엄마가 만든 거야. 당신 명의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어? 아빠는? 아직 검사 중이세요. 재훈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재훈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엄마, 이게 뭐예요? 재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건 내 개인적인.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조종한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재훈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운동화 빨아서 친정 못 가게 하기. 이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건 며느리는 시댁에 있어야 하니까. 엄마.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정도 사람이에요. 친정 갈 권리 있어요. 너는 모르는 소리야. 며느리는 원래가 어디 있어요? 엄마가 만든 규칙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정말 궁금해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어. 친정도 못 가고 돈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고통을 저한테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근데 습관이 됐어. 며느리를 통제해야 안심이 되더라고.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조종이에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를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간절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과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 네. 이제부터 저는 제 원칙대로 살 거예요. 어머니가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민정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명절도 제 방식대로 할 거고 제사도 절에서 모실 거예요. 돈 문제도 더 이상 간섭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변하셔야 해요.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으로 저를 대해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노력할게. 민정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증거 파일이요. 지난 1년간 모은 거예요. 봉투 안에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사진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안 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왜 안 써? 어머니가 변하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민정은 봉투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백업은 해뒀어요. 혹시 모르니까.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모인 김에 말할게. 내가 잘못했어.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특히 민정이한테. 많이 미안해. 앞으로는 달라지겠어.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지요. 그날 밤 민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겨울. 오늘 깨달은 것.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명절도 제사도 돈도 이제 나를 묶는 목줄이 아니다. 나는 증거와 원칙으로 나를 지켰고 용기로 내 경계를 세웠다.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다시 태어났다. 민정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자유로웠습니다. 진짜로.